반갑습니다. 요번에 정기 진단학적 검사를 발표할 이하중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이 수작을 넣어야지 이 시간을 땜빵합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부분은 정기 진단학적 검사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 신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정기라고 하는 현상이 약간은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겁니다. 신경이 감 뉴런이 작동되지 왜 정기 현상이 자꾸 문제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저걸 잘 몰라서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러 선택한 후과가 대단히 무섭군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정기 진단학적 검사라고 하는 전체적인 마인드를 일단 세워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림이나 이런 도표를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것이 전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떠한 레벨의 이야기인지를 일단은 감각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공부하거나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저처럼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정기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이라고 하는데 진단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이 정상이라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그것에 어긋나는 경우를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진단 내린다는 것이고 검사라고 한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이런 것의 이상 현상을 검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검사에서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떤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구로서 여기에서는 근전도하고 신경전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전기라고 한 것인데 왜 여기서 전기라는 얘기가 튀어나왔을 것이냐는 얘기죠. 우리 신경세포, 즉 뉴런에 있어가지고 작동하는 방식이 되는데 그 여기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중추신경계 일단 센트럴 뉴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페리피아, 말단, 즉 말초신경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제 근육하고 맞붙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죠. 즉 말초신경에 관련돼서 그 다음에 전기를 거기다 뭔가 어떻게 작동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해서 검사를 갔더니 진단이 가능하더라.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뉴런이라는 개념이고요. 뉴런이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이게 뉴런끼리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전이차, 즉 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기 현상, 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전이차가 생기게 되고 이온이 많고 적고 하면서 전기적 현상이 흘러가게 되겠죠. 어느 쪽으로든가 그런 현상의 전이차에 따라서 전압이 형성되고 전압에 따라 가지고 사실 전류가 흘러가듯이 이런 신경에서 대통을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초신경계 패턴이 딱 이것입니다. 전기 현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일정한 펄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축사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소포체를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화학물질, 즉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가 된 다음에 그 분비된 것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그 다음 뉴런에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 가지고 열렸다 뺐다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이온들,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되면 전이차가 생겨야 되겠죠. 이온입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 칼슘 양이온이 되겠죠. 그것이 들어갔다 한 순간에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전기차, 즉 전기 시스템 화학적인 작용, 그 다음에 전기 작용 이러한 것의 반복 패턴 해가지고 뉴런에서 우리가 가겠지만 이 전기 현상이 말초신경을 흐르기 때문에 거기다 전기를 딱 집어넣어줬더니 그러면 그것이 말초신경에 흘러갈 수 있겠죠. 일정한 시간 타임에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신경 전달하는 속도를 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경 전달 속도를 모든 사람들한테 건강한 사람들 재봤더니 어느 정도 평균을 나왔더라. 그럼 그것이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준이 되겠죠. 그 기준에 미쳐가지고 어떤 사람을 쟀더니 좀 떨어지거나 과하게 나왔다. 그럼 이게 신경 전달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얘기가 좀 깔랐나요? 아니죠. 아주 쉽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잖아요. 네? 어려움 없잖아요.
이 정도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요거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분발하세요. 자, 그럼 검사하는 것인데, 그럼 전기를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전기를 딱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형식, 그 전기가 통하는 형식은 일단은 신경 쪽에 전기자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근전도는 뭐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신경 전달 근처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근육에다가 약간의 바늘 찔러 집어넣었더니, 그럼 바늘 찔러지면 거의 자극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보통 말초신경계에서 근육을 딱 들었을 때 거의 다 연접해 있는 다음에 아세티콜을 팍팍팍 분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휴직이 있다, 그래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칼슘 양이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서 수축과 휴직을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지고 전이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럼 우리가 바늘 찔러에 근육에 찔러주게 되면 그 근육에서 나오는 그 이온들의 왔다 갔다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전이차를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록을 앰플리파이어와 이렇게 되면 복귀하게 되면 큰 도표로 모니터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렇게 파를 우리는 그것을 살필 수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한 상태를 우리는 정상적인 근전도 이제 파장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서 좀 이상 있는 파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근육에 우리가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근육을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근육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신경이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이거를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전도지만 그건 결국 신경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같이 해가지고 큰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초신경계의 특징을 잘 활용해서 거기다 전기자극이나 이런 걸 집어넣었더니, 그래서 전기자극을 집어넣는 방식은 근전도와 신경전도,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집어넣었더니 정상과 이상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로 의사들이라든지, 완전히 약상사 같은 뭐 그냥 놀아시다. 이게 시간 때문에 이게 가능할런지 모르겠네. 이렇게 너무 일찍 때문에. 그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죠. 이승규 선생님, 좀 이따 바로 바톤을 빌 때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주로 의사들이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들은 신경에 관련돼가지고 약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이야기를 약간의 도표를 그려가면서 조금 이해를 도와주는, 진짜 약장사는 좀 다 된다. 이제 상품 좀 팔겠습니다. 말초신경계,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말초신경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은 말초신경계에서 뉴런들이 어떻게 그 전이차를 만들었을지, 즉 분급과 탈분급 현상을 통해 가지고 그 전기 현상이 통한 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장에서도 그 전기 현상, 저번 주에 저번에 얘기했던 홍총님이 그 10장을 발표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반드시 재존재하고 이걸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초신경계에서 그 시스템 작동하는 시스템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 패턴은 근전도하고 신경전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정도만 하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초신경 그것을 간단하게 그려가면서 할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운율의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전 그냥 그림만 그릴 테니까 그 다음 얘기 저한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고등노입니다. 왜 안 웃을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이것이 뉴런의 세포 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수산 골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축삭 말단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가 축삭이 되겠습니다. 축삭에 뭐 미엘린이 감긴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아실 거예요. 어떻든 간에 여기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자극이 일정하게 들어오는, 즉 역치라, 스레스홀드 역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역치 부분까지는 사실 들어가더라도 여기에서 어떠한 그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하나의 디지털 그 파형을 이루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여기서 뭐냐면은 요 안에서의 그 현상은 저번 발표 때 계속 했었지만, 그 선생님 강의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요 안에서와 요 바깥에서의 그 어떠한 세포의 이온들, 세포 내를 구성하고 있는 이온들이 서로 거기서 일정하게 안정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본다고 한다면, 요 바깥에 나트륨이 있고, 요 가운데는 칼륨 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뭐 그에 뭐 여기서 필요 없지만은 염소 음이온이 있고, 여기에서 또 한 것은 단백질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토탈 합쳐봐 가지고 양이 있을 텐데, 그 양이 안정된 수를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바와 같이 대략 70 마이크로볼트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 되면 그냥 거의 자극이 안 일어나는 단계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자극이 들어갑니다. 자극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상, 여기 책에서는 마이너스 55, 저기 마이너스는 그쪽 음이온이 많다는 뜻이니까 그냥 55 마이크로 볼트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러한 파장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파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극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30 마이크로 볼트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이상 되게 되면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면서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칼륨, 나트륨, 칼륨 그 펌프에 해가지고 칼륨이 다시 나가면서 이게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안정된 상태에 70 마이크로볼트로 가게 되는데, 이때 올라가게 될 때 자극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파형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형에 따라가지고 쭉 흘러가게 되는데, 시간상 그 정도까지만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 가게 되면 요 말단, 축상 말단에 소포체가 있는데, 그 소포를 이러한 전기 자극이 가서 주게 되면은 요 소포체가 나가게 됩니다. 나가면서 다음 뉴런에 거기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이 정도는 얘기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다 이해했다고 이제 이거 체크를 합시다. 이제 이러한 식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대로 신경 전도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요것을 자극을 주게 되면 요것에서 흘러가는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것을 맞추신경은 사실은 도체일 수 있습니다. 전기가 흘러가는. 그러니까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것도 동시에 흘러가게 됩니다. 요것을 잰 것이 바로 신경 전도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요 맞추신경은 얘기 끝내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신경전도하고 근전도인데, 신경전도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간단히 설명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 보면 우리 팔로 뻗어가는 신경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신경인데, 자신경이라든지 중앙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신경이 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뻗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전기 자극을 딱 주게 되면은, 그거 여기에서 나름대로 그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신경의 그 말단에 여기다가 무엇인가를 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걸 세워두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게 되면 요 속도를 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요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한 것이 신경 전도 검사인데, 이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자극은 찌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살짝 주기만 해도 살짝만 줘도 이쪽으로 흘러가거나 이쪽으로 그 자극이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되면 여기에서 그 활성 파트와 여기 레퍼런스 대조 전극 활성 전극과 대조 전극 사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앰플리파이 하게 되면은 모니터에서도 뇌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것은 초기 자극, 살짝 준 자극인데, 근데 자극을 조금 더 주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의 자극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속도를 재는 방식은 조금 간단히 설명한다고 한다면은, 여기 S2와 S1인데 여기서 스티뮬러스, 자극 1, 자극 2가 되겠습니다. 자극 1에서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뇌파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S2에서도 자극을 주게 되면 이 위치에서 여기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거리는 이 정도가 될 것이고 이 정도 거리는 여기에서 이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도를 재는 방식은 이 정도 거리가 있고요. 거기서 재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 분재 거리가 바로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S1에서 그거와 S2에서 그것이 나오는데 S2에서 S1을 빼주게 되면 이 정도 거리에 해당되는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신경 전달 속도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운동신경도 가능하고요. 감각 운동신경도 사실 운동과 감각이 두 가지 다 잴 수 있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속도는. 이 정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LC죠. 그렇죠. 오메가 자승 LC가 되고 오메가 자승 LC가 1이 될 때. 그럼 오메가 얼마 되죠? 1오바 루트 LC죠. 됐죠? 자, 그럼 이 오메가가 뭐냐 하면 오메가 2파이 주파수 바꾸면 2파이 F가 되거든요. 각 주파수 표시했기 때문에 루트 LC가 되니까 주파수. 자, 이 주파수가 1오바 2파이 루트 LC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공진 주파수입니다. 네. 이 주파수일 때, 공진 주파수일 때는 이게 저항분의 1이니까 컨덕턴스가 제거가 되는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자회로에서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것도 다 이겁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는 이제 코일하고 컨덕턴스 중앙값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이 전파가 나가서 그거 딱 됐을 때 컨덕턴스가 가장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액턴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저항이 제로되는 점에 수식이 되는 거죠. 받아들일 때 손실이 없어지는 거죠. 또 이거 왜 이야기들이 나오냐? 사인파 말로 그러면 구형파를 넣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구형파를 넣으면 이 구형파에서 요것이 바뀔 때 이거는 주파수 보면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에 해당됩니다. 고주파입니다. 그러면 고주파일 때는 이걸 그냥 통과하고 이건 저항이 커지죠. 그래서 이걸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요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요거에서는 직류에 해당되잖아요. 직류는 주파수가 제로잖아요. 주파수가 제로니까 주파수가 제로면 여기서 저항이 무한대가 있다면 끊어져요. 근데 엄밀한 이게 제로가 아니고 직류가 아니고 요 일정한 값을 가져요. 아주 적은 값이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회로를 그려갖고 여기서 걸리는 이 파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펄스가 그러니까 왜 신경 펄스가 이렇게 표시되느냐 하면요, 이거 합대해보면 이 펄스예요. 오케이?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학에서 아마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강의에서 얻어가는 거 앞에 조금 이야기했는 것보다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 개념만 갖고 있으면 왜 우리가 신경 하는데 이 펄스가 나오느냐,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우리 신경세포에 이런 성분이 있느냐? 있죠. 보세요. 네, 시냅스 전방하고 시냅스 후막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인지질 이중막이잖아요. 이거 합대해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차지가 있던 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컨덴서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이 방정식이 미분 방정식 풀려져. 아주 간단한 미분이 풀려주고. 그래서 실험할 때 보면 항상 이 신경 펄스를 주어줄 때 이런 펄스를 주어줘요. 이런 펄스를 주어주면 이쪽에 성분에서 이렇게 나와요. 출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지금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공중 주파수가 이게 진짜 아이디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델타포트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나 여기 일정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스무드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 신경 펄스도 학대에 보면 다 이런 펄스로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제 1950년대 이거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신경의 비밀을 왜 전자회로적으로 해석했느냐?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신경세포, 뿐만 아니라 모든 세포가 이온으로, 안에 이온으로 전기를 띤 입자가 돼 있는 거야. 그럼 전기를 띤 입자가 막을 사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컨덴서예요. 그래서 컨덴서하고 코일 성분으로서 이제 이 풀을 내는 거야. 저항 역할. 여기에 코일 안 들어가고 그냥 저항으로 해도 이런 값들이 나와요. 이래가 조합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도 이제 이쪽 전자회로 나올 때, 하나도 연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간단한 공진 이론에서 대학 나오는 걸 사용했다. 자, 다음 분. 네.